인트로 당신의 연금 정말 올랐습니까? 2024년 연금이 오른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. 정부가 주는 돈이 늘어난다니 가뭄의 단비 같은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막상 통장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뉴스에서는 40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하던데 왜 내 통장에는 작년과 똑같은 금액이 찍혀 있지?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총 받는 돈이 그대로이기도 합니다.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연금의 착시 현상입니다. 많은 분이 연금 액수 그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다른 곳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. 은행과 제도는 우리가 모르면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. 이 문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. 복잡한 연금 제도의 함정을 파헤치고 선생님이 놓치고 있는 돈을 되찾아 노후 자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비밀 가이드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함정과 완벽한 해결책을 따라오시면 가만히 앉아서 잃어버릴 뻔했던 100만 원 이상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본 문서의 모든 수치와 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금 제도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. 2024년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두 연금의 핵심 변화. 2024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해입니다. 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. 남들이 모르는 함정을 피하려면 먼저 기본 규칙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. 기초연금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졌습니다.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어르신들께 국가가 드리는 효도 수당과 같습니다. 2024년에는 더 많은 분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인상된 수구백 물가 상승을 반영해 수구백이 올랐습니다.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4만 9,700원을 받게 되며 특히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어르신은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낮아진 문턱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기준선 선정 기준액이 크게 올랐습니다.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. 이 덕분에 작년에는 아슬아슬하게 몇만 원 차이로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충분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신청의 중요성. 이 모든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.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반드시 직접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. 국민연금 인생을 바꾸는 단 한 번의 선택. 국민연금은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 이 선택은 단 한 번만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기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. 마치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. 조기 수령 설익은 밤 너무 배가 고파 뜸 들이기 전에 밥솥을 여는 것입니다. 원래 만 65세에 받아야 할 연금을 최대 5년 먼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%씩 감액되어 최대 30% 깎인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. 약속된 연금액을 100% 그대로 받습니다. 연기연금은 뜸 들인 밥밥을 더 찰지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 뜸을 들이는 것입니다.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뒤로 미뤄 만 7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1년 늦출 때마다 7.2%씩 증액되어 최대 36%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.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? 통계적으로 손익분기점은 대략 77세에서 78세입니다. 이 나이보다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면 조기 수령이, 더 오래 사실 것 같다면 연기연금이 총액면에서 유리합니다.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히 오래 사느냐의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. 연기연금을 선택해 월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할 건강보험료 폭탄의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3.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연금의 3가지 함정. 많은 어르신이 통장에 찍히는 연금 액수 자체에만 집중합니다.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이 새는 숨은 함정에 빠져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. 지금부터 그 누구도 먼저 알려주지 않았던 3가지 함정을 낱낱이 파헤쳐 선생님의 돈을 온전히 지켜드리겠습니다.
함정 1. 연금 더 받으려다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다. 앞서 국민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지요. 바로 여기에 첫 번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소중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. 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, 월 약 167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 이렇게 되면 갑자기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연금의 역설입니다. 연금을 몇만 원 더 받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 월 수령액이 167만 원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월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실제로는 연금을 덜 받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월 167만 원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. 함정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82만 원 착시 현상.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. 많은 분이 기초연금이 올랐다는데 왜 내 총수령액은 그대로인가? 라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. 과거의 문제점 보충성의 원리라는 덫. 과거에는 모자란 만큼만 채워준다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.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이 약 82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. 만약 저소득층이라 기초연금으로 40만 원을 받으면 국가는 생계급여를 82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42만 원만 지급했습니다. 일반 기초연금으로 약 35만 원을 받으면 82만 원에서 35만 원을 뺀 47만 원만 지급했습니다. 결국 기초연금을 얼마 받든 총액은 82만 원에 묶여 있었습니다. 오른손으로 연금을 쥐어주고 왼손으로 생계급여를 빼가는 셈이었습니다. 기초연금을 받는 선생님께는 법적으로 보장된 엄청난 권리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사실을 몰라 매년 수십만 원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내고 계십니다. 은행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국가는 그 이자의 15.4%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. 예를 들어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연 3% 예금에 넣어두면 1년에 이자가 150만 원 발생합니다. 여기서 세금으로 약 23만 원이 떼입니다. 5년이면 무려 115만 원이 넘는 돈이 내 통장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. 조세특례 제한법은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혜택은 절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은행 직원은 선생님이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. 그냥 예금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면 은행은 일반 과세 상품으로 가입시키고 15.4%의 세금을 꼬박꼬박 떼어갑니다.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. 내 돈 100% 지키는 실전 행동 계획.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지금부터는 선생님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지침을 드리겠습니다. 이 행동 계획을 실천해야만 잃어버린 돈을 되찾고 온전한 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. 1단계 내 연금 정보 정확히 파악하기.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 아래 기관에 전화 한 통씩만 하시면 됩니다.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에서 내 예상 국민연금액을 알려주세요. 조기수령, 정상수령, 연기수령 시 각각 얼마인가요? 라고 문의하십시오. 상담원이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. 건강보험공단 1577-1000 제가 현재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나요?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 자격이 유지되나요? 라고 확인하십시오.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.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.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2단계 함정별 맞춤 해결책 실행하기. 정보 파악이 끝났다면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. 생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. 방문한 김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한 통 발급받으세요. 연금 제도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핵심을 모두 파악했습니다. 기억하십시오.
오늘 배운 두 가지 핵심 행동, 즉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생계급여를 확인하고 은행에 가서 비과세 종합저축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놓치고 있던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나라에서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.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한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.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.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당신의 권리를 찾으십시오. 오늘 내용이 선생님의 풍요로운 노후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이 정보가 주변 친구분들과 가족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